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윈 논술 대표 강사 김춘태 T입니다. 오늘 제가 찍는 영상은 경기대학교 12월 14일도부터 개강하는 파이널 강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2021학년도 모의와 2020학년도 기출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학생들이 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좀 더 수월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경기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짧은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저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 이제 전경인데 저도 대학교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런 것들 이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논술 시험은 우선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두 문제가 나오고 이제 2시간 동안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1번 문제는 비교 설명형 문항,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비판 평가형 문항,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것.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함께 연습을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경기대학교가 체저도 없지만 또 요번에 원래는 수능 전에 봤었어야 되는 학교가 수능 뒤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은 좀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고, 그래서는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논술도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첨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경기대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죠. 결국에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의와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 수는 당연히 이제 700자 분량에 맞춰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대 문제를 풀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수기민주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경기대학교는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좀 반영한 학교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건 직접 민주주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대의제라는 간접민주를 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어떤 직접 참여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 나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대입 공론화 제도 이런 것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었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어떤 끝장 토론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이슈들이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은 미리 좀 확인하고 가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 최신 이슈와 관련된 자료들도 제가 우선은 읽기 자료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확인해 보고 또 스스로도 좀 이제 남은 시험은 이제 경기대 논술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개념을 이제 비교할 때 2020년도 이제 기출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건, 인간과 자연은 당연히 뭐죠? 여기서는 이런 건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자연을 뭐가 된다? 파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또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기 때문에 공존해야 된다. 또 공생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어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좀 개념들, 중요한 어휘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해 준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답안에 쓸 때 좀 더 썼으면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B형도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기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논제 예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죠. 근데 어찌됐든 핵심은 뭐다? 비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비교다라는 것. 그래서 비교라는 건 뭘 찾아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되는 어떤 분류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의 어떤 차이점들이 뭔지를 좀 명확히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여기서는 논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넘버링을 통해서 내가 어디 부분을 빠지지 않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기억의 의미가 뭔지 1번, 그 다음에 다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다를 통해서 이걸 설명했을 때 이거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의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줘야 되겠죠. 뭐 그래서 그런 쓰는 방법과 방식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는지 다 얘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리니까 제가 뭐 이걸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겠는데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디귿의 사소절 말을 설명하시오 라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제시문들이 등장했을 때는 뭐 소설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수특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완에서 배웠던 그런 문학작품,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제시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뭐 수능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문을 읽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문학적 작품. 그쵸? 여기서는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들, 여기서는 뭐 우리가 다 수능을 끝낸 시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문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문제 제시문은 거기 상황에 맞춰 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에 나타난 뭐 제형법정주의를 적용해서 한계를 서술하는 건, 한계라는 건 제형법정주의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서술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시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런 방안들, 대안들, 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요것도 제가,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요런 방식으로 서술해야 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이걸 두 개를 조화시켜서 설명해야 되는 것, 대안을 하는 것,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 나와 있는 뭐 공적 개발 원조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이유를 쓰라고 돼 있을 때 거기서는 또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물론 이 A형과 B형이 문제는 좀 다르지만 문제에 있어서 형식의 틀은 비슷합니다. 1번 문제는 비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 한계라는 건 문제점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 방안까지 서술하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를 쓰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쓰라는 것. 뭐 이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 사회 교과분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경기대학교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독해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 그 다음에 비슷한 어휘들을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도 비슷한 그 단어들을 좀 제가 이제 분류시켜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자기가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쓰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은 개요 작성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면 논제 아까 분석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짧은 뭐 400~500자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글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요 작성, 그 다음에는 또 제시문 독해, 그 다음에 표현법,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얘기한 어떤 채점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이제 그 제시문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첨삭인데, 첨삭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면과 대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첨삭 선생님도 저를 제외한 또 한 명의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다른 학원에 비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떻게 서면 첨삭을 했는지 부분들 요걸 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서면과 대면과 고쳐쓰기, 그걸 바탕으로 대면 끝이 끝나고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라이팅을 통해서 반드시 다 재확인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업 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제 논술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었던 점에서 어떤 뭐 좋은 점, 그 다음에는 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어떤 차별점 뭐 이런 것들, 뭐 합격에 이렇게 해주셨다, 뭐 이렇게 합격수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정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추렸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좀 수업을 수강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추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 영상을 마치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4일부터 개강하는 경기대학교, 요건 이제 체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논술 실력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